안녕하세요. 오늘은 에코플라스틱 종목에 대해서 제가 좀 연구도 좀 하고, 그다음에 주담이랑 통화한 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방송을 열었습니다. 먼저 이제 네이버 카페에서 네이버 검색에서 이제 퀀텀 리서치 검색을 하시면 저희가 나오죠. 이 약을 추천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추천하는 거는 이 퀀텀 리서치 카페인 거죠. 네, 여기 들어오시면은 돈 되는 글 읽기. 저희 모토가 읽었는데 돈이 안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쓰질 않아요. 어쨌든 저의 모토는 뭐냐면 읽었을 때 돈이 될 것 같은 거, 그런 것만 제가 좀 쓰니까 여러분들 좀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그 카페가 입세 4단계로 상승했어요. 그래서 지금 가지 단계 직전인데, 여러분 이 돈 되는 글 읽기 딱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된다 그러면은 좀 지인분들한테 많이 추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제 5팀이고요. 네, 여기 딱 전문가를 놓고 보시면 5팀을 찍고 들어오면은 제가 이제 쓴 글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동안 좀 등한시 하다가 요즘에는 하루에 2개 이상 올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되게 열심히 올리니까 여러분들 좀 참고하시고, 제발 좀 댓글 좀 많이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댓글을 구걸하지는 않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고 마음에 드시면 댓글을 쓰세요. 마음에 안 드시면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에코플라스틱이라는 종목을 오늘 제 주담이랑 통화를 했는데, 이게 제가 이 주담 통화 내역을 가끔 여기 올리는 이유는, 그러니까 사실 주담 통화는 누구라도 의지만 있으면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주담 분들이 상대를 해주나요? 상대를 잘 안 해줄 거예요. 주담과 통화를 하던 주담을 탐방을 하던 간에 제일 중요한 거는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좀 많이 해 가셔야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해 가시면은 주담은 어, 물어보는 사람의 수준이 3인데 4를 가르쳐 주진 않아요. 물어보는 사람이 3이면 3보다 못하게 가르쳐 줍니다. 2, 2를 가르쳐 줘요. 물어보는 사람의 수준이 10이면은 그나마 9, 8을 얘기해 줍니다. 이거는 정말 주담분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항상 이제 주담분들과 전화를 하건 회의를 하건 제발 회사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질문 리스트를 좀 뽑아서 가시기를 제가 추천드립니다. 네.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저랑 이렇게 대화가 잘 됐어요. 그 대화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이제 현대자동차 이제 글로비스 회계팀 출신이기 때문에, 이게 또 현대자동차 그룹 내에서의 주담들과 또 이게 회계팀 출신들 간의 유대감이 또 없을 수가 없어요.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해병대 나오면은 굉장히 서로 그 기수 따지죠. 우리 또 현대그룹도 만만치 않은 군대 조직이 있기 때문에, 원래 남자들은요, 빡센 조직을 나오면요, 또 옛날 생각에 또 전우회가 또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자동차 그룹 쪽, 현대자동차에 넣는 벤더 쪽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은 몇 가지, 이게 제가 딱 몇 가지만 딱 얘기를 하면 저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몇 가지, 한 두세 가지거든요. 그거는 이제 힌트를 좀 나중에 드릴게요. 여러분 이제 저기 그 카페 가입하시고 댓글 남기는 거 봐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건 또 제 노하우인데 너무 또 많이 쓰면 안 되니까. 자, 어쨌든 저도 이제 에코플라스틱 주담분이랑 또 얘기를 좀 나눴고, 저도 이제 자동차그룹 회계팀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대화가 좀 잘 풀리죠. 일단 이제 에코플라스틱에서 제가 물어봤던 건 뭐냐면은 작년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냐 없었냐. 그런데 이 코로나 영향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코플라스틱은 이제 1차 벤더인데 플라스틱 관련된 거를 만들죠. 근데 가장 크게는 그 범퍼랑 그 컨설 박스라고 보시면 돼요. 뭐 팬더도 만들긴 하고, 또 그 계열사 중에 그 고무 만드는 게 있어요. 그 왜 본네트 열어보면 옆에 이렇게 뭐라 그러지, 지지할 때 고무 바킹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만들기도 하는데, 가장 큰 매출은 이제 범퍼랑 컨트롤 박스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코로나 영향이 있었냐 그랬더니 이게 코로나 영향 없었는데, 또 얘네가 플라스틱 쪽에서는 거의 이제 제일 큰 업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대차의 매출이랑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연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코로나 영향을 받을지언정 에코플라스틱 단독으로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주목할 부분은 뭐냐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전략 차종들이 이제 매출 증가했어요. 근데 전략 차종이 한두 개가 아니죠. 뭐 아반떼, 그랜저, 투싼, 산타페, 뭐 다 하는 거죠. 다 하는 거. 그러니까 얘네가 일단 나중에 내려오면 알겠지만은, 범퍼 쪽이 그 한 60%고 콘솔 쪽이 아마 30%일 겁니다. 맞나?
아실 겁니다. 뭐 이렇게 내려서 보시다 보면 나올 거예요. 요거 내가 같이 읽어보면서 얘기를 드릴게요. 이제 현대차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 수급, 제가 지금 그 자동차 벤더 업체들이랑 전화를 하다 보면은 대부분 이제 2분기에 현대자동차가 반도체 수급 어려움 겪으면서 같이 덩달아서 어려운 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에코플라스틱이 현대차 매출이랑 그 현대차에서 벤더 업체로서 반도체에 특별히 이게 나쁜 게 있냐 그러는데 얘네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현대차의 조업 일수 같은 경우는 진짜 한 주 전밖에 모른대요. 그러니까 지금 다음 주 정도 알 수 있는 거지 뭐 다다음 주나 다음 달까지는 알 수가 없는데, 근데 그 자기들 물량은 예를 들어서 뭐 한 라인을 쉬면 다른 라인을 뭐 야간 조업을 해서라도 어느 정도는 매출을 맞춰 놓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봤을 때는 그 다른 어떤 전장 부품이나 이런 쪽처럼 반도체 쇼티지랑 완전 직결되진 않는다. 그것도 이해가 가는 게, 반도체가 차량용 반도체가 아무래도 전장 쪽이다 보니까 제가 지금 전화를 하다 보면은 전장 쪽의 그 벤더들은 좀 많이 어려워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에코플라스틱은 전장이 아니라 일반 범퍼랑 이제 콘솔 쪽이니까 전체 차량의 그 생산량과 상관되지, 갑자기 뭐 전장이 반도체 딸려서 못하고 쉬고 있으니까 너도 같이 쉬어라, 이거는 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대주주는 현대모비스 아니었나? 이 에코플라스틱이 현대모비스 거였어요.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 아폴로 산업이라고 고정중 회장님의 그 사위 회사인데, 사위가 학자,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공부 좋아하시는 분이라서 사업이랑은 좀 안 맞았던 거죠. 그래서 사위니까 그냥 하나 안정적으로 먹고 살라고 준 건데, 이거를 이제 또 관리를 안 했던 것 같아요. 자기는 꿈이 학자지 이제 기업 경영이 아니니까 저기 그 처가 쪽에서 하나 주긴 했는데 그걸 관리하거나 어떤 의지가 좀 이거를 이제 현대모비스한테 이제 팔았는데, 현대모비스가 나중에 또 서진오토에 매각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거는, 서진오토가 관리 종목인데 4년 연속 적자 관리 종목. 근데 이 에코플라스틱은 사실 조금 알짜예요. 사실 조금 알짜인데 서진오토가 좀 적자가 계속 매력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대주주가 서진오토라서 조금 그렇긴 한데, 근데 사실 에코프로 입장에서는 조금 뭐라 그럴까, 어 억울한 부분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을 볼 때 어느 기업이 좀 안 좋은 기업을 갖고 있으면 분명히 이거는 모 회사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게 나는 잘하는데 모 회사가 너무 안 좋아 그러면은 모 회사가 좀 아주 쓰레기 짓을 하거나 뭐 회사 유상증자를 막 시킨다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면은 그 반대보다는 영향이 덜, 오히려 그 매각해서 투자를 탈피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모 회사 관리 종목인데 이거를 매각해서 관리 종목 탈피하려고 그래. 그러면은 당연히 좋아지겠죠. 여기는 이 종목 기업보다 더 안 좋아질 리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런 이슈도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는 없는 것 같고, 어쨌든 좋은 건 아니지만 알고는 있자, 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퍼지는 작년에 적자, 상반기 적자였고 하반기에 조금 좋아졌는데, 작년에 한 약간 이익 날 거라고 좀 보고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감사에서 좀 조정이 나와서 적자로 마감을 했는데, 작년이 또 이제 당연히 회계감사가 되게 깐깐했어요. 그러니까 금감원에서 전반적으로 그 코로나로 인한 부실이 생길까 봐 부실을 바로바로 인식하라고 되게 푸시를 하는 한 해였거든요. 그래서 작년에는 주총 그 앞뒤로 해가지고 서로 기업과 감사 간에 이게 뭐라 그럴까, 그 알력도 심했고 그 되게 보수적인 회계 처리를 한 해여서 서진오토도 아마 4년 연속 좀 그렇지 않았나 싶어요. 올해는 뭐 되게 열심히 관리를 하는 것 같긴 해요, 서진. 근데 실적까지는 내가 좀 보지는 못했고, 그래도 서진도 작년 하반기부터 쪽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서진이 대주, 그 서진이 사실은 그 주식을 사서 대주주지만 에코랑은 전혀 매출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계열사 간의 어떤 그 매출, 뭐 반제품 받아서 완제품 만드는 것도 없고 서로 간에 뭐 이렇게 교류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각자의 회사인데 주식만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 재무제표는 좋습니다. 이게 보수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저도 자동차 그룹 다녔지만 자동차 그룹 되게 보수적으로 해요. 전반적으로 그 자동차 쪽이 그렇게 좀 군대 조직이라 좀 보수적인 게 많습니다. 이게 부채 비율도 200%안 되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서지는 부실을 할 수 있지만 에코는 그런 회사는 아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게 이게 주가의 키포인트인데,
개별 재무제표보다 작년에 연결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연결이 안 좋은 게 뭐냐면은 아이아 얘네가 갖고 있는 회사가 코모스랑 아이아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데 아이아가 작년에 벼락 적자 났어요. 그래서 아이아는 그 아까 얘기했던 고무 파킹하는 애들인데 이게 문제가 이겁니다. 아이아가 구조적으로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고무 파킹 분야에서 현대차 벤더 중에 1차 벤더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1, 2위도 아니고 한 3, 4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이 공장의 생산 효율성이 좀 떨어지고 그다음에 인력도 좀 고령화돼서 이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막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좀 아닌 것 같고 그다음에 위험한 건 뭐냐면은 항상 이쪽에 또 벤더 업체끼리 경쟁을 시키잖아요. 그러면은 1, 2위 업체가 막 물량 밀어내기를 하게 되면 3위인 아이아가 마진을 잘 받을 리는 없는 거예요. 근데 작년에 좀 굉장히 힘들었다. 그래서 그 에코플라스틱의 실적 연결해서 다 까먹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역으로 생각하면 이거죠. 올해 아이아가 정신 차리면 서진은 연결해서 작년에 엄청 삽질했기 때문에 이제 아시겠죠. 뭐 아직까지 아이아까지는 보진 않았습니다. 코모스는 작년 흑자죠. 네, 코모스는 작년 한 40개 정도 흑자로 나온 걸로 지금 보이고 코모스와 에코플라스가 항상 돈을 벌어요. 구조적으로 좀 돈을 버는 구조인데 아이아가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올해 에코는 이게 여기서 내가 기술 들어간 거죠. 네, 이게 기술입니다. 올해 에코는 얼마 예상하시죠? 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주담은요 절대 실적을 얘기 안 해줍니다. 예상 실적도 얘기 안 해줍니다. 제가 얘기합니다. 제가 그래프가 아니라 사업 구조를 분석하고 제가 생각하고 얼마 쪽 딱 얘기했을 때 웃음이 나오면 근데 펄쩍 뛰면 잘못 잡았구나. 그거예요. 이 모든 노하우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저는 그 주담이랑 전화하기 전에 진짜 오래 공부를 해서 내가 예상 실적을 한 10년치 재무제표를 뜯어보고 사업부변의 플럭추에이션도 보고 평균도 잡고 뭐 2018년에 얼마 찍었는데 그때와 거의 사업 환경이 유사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때 영업이 가져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굉장히 근사치를 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그리고 딱 찔러보는데 이 주담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그 맞추잖아요. 그럼 웃어요. 근데 오히려 거기 설명을 해줘. 그럴 것 같긴 한데 근데 이런 변수는 있어요. 막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썼다고 제가 썼죠. 자, 예, 에코가 이제 히스토리가 있는데 원래 현대모비스로 인수됐다가 이제 현대모비스 나왔는데 현대모비스에 좋은 걸 많이 놓고 나왔어요. 대표적인 게 중국 공장 놓고 나왔고요. 그다음에 차량용 헤드램프 놓고 나왔어요. 차량용 헤드램프. 여러분 차량용 헤드램프 얼마나 알짠지 모르죠? 지금 SL 주가 보세요. 지금 시총 1조가 넘어요. 차량용 헤드램프가 또 요게 노다지인데 요거 모비스에 뺏겼습니다. 그러니까 모비스가 에코에서 좀 좋은 거를 몇 개 떼고 서진오토에 판 거예요. 그러니까 서진오토 같은 작은 회사에 팔렸겠죠. 어쨌든 그래서 지금 그냥 국내 것만 하고 있다가 국내 플라스틱에서는 1차 벤더니까 하고 있다가 이제 알라바마에 콘솔 공장을 세웠는데 늦게 진출해서 1차가 아니라 2차 벤더예요. 그래서 지금 산타페 투싼하는데 매출 500개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 근데 이제 이게 회사에서는 너무 작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규모를 굉장히 키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을 할 부분은 나중에 M&A를 할 수 있는데 M&A가 잘 되면 좋은데 M&A가 또 너무 비싼 돈을 주고 사거나 무리한 확장으로 인한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주가는 리스크다. 이거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북미 1차 벤더는 세진, 광성이 1차 벤더고요. 이런 곳을 싸게만 인수하면 이거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북미 공장 지금 너무 잘 돼요. 지금 미국 자동차, 지금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주범이 누군지 아세요? 미국 중고차예요. 지금 여기 차 판매가 굉장히 늘어났기 때문에 미국인들의 차 사랑은 또 우리나라랑 또 몇 단계 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사람들은 그냥 대출 키고 그냥 이빠이 매수해요. 제가 보면 되게 비교가 안 돼요. 이 차 사랑이.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크게 범퍼랑 콘솔인데 각각 점유율을 제가 물어봤는데 범퍼는 60% 이상 점유율로 1위고 2위는 LG 하우시스. 콘솔은 30% 점유율로 1위고 그 외에 여러 회사가 있다. 근데 여러분 콘솔 박스 있잖아요. 그 옆에 대시보드 밑에 그 조수석에 이렇게 여는 거. 그게 싸구려 같죠. 그거 엄청 비싼 거예요. 콘솔이 성장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왜냐면요, 얘네가 범퍼 있잖아요. 원래 범퍼가 되게 비쌀 것 같죠. 현대모비스가 범퍼를 30만 원에 팔면요, 얘네가 현대모비스에 3만 원에 납품해요.
열배튀기 하는 거죠. 현대모비스가 순정부품 도장 홀로그램 스티커 하나 딱 찍어주고. 미국에서요, 도요다가 현대 기아차 범퍼 수리의 절반도 안 돼요, 가격이. 현대 기아가 2배 비싼 겁니다. 왜? 모비스 순정 부품 홀로그램 때문에. 그러니까 도요다나 저기가 인피니티가 아니라 닛산이 훨씬 쌉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도요다의 범퍼를 납품하는 회사보다 이 에코플라스틱이 현대차에 납품하는 범퍼 가격이 더 싸요. 근데 판매 가격은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비스가 얼마나, 이상 예고는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범퍼 쪽은 크게 이렇게 마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데 오히려 콘솔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전기차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얘네도 아이오닉 5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전기차로 가게 되면은 그 콘솔에 뭐가 들어가냐면 전장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파워 콘센트라든지 아니면 디스플레이라든지 뭐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전기적인 성질을 콘솔에 넣기 때문에 이 콘솔이 생각보다 되게 비싸요. 딴 게 60만 원이고 좋은 건 100만 원인데 이게 뭐 디스플레이를 달고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가치가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부분은 뭐냐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전기차로 갈수록 현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차량 경량화에 해당이 되고 또 얘네가 개발 다 끝내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생각하시는데 플라스틱이 철보다 강성이 적을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플라스틱이 가벼운 건 확실하고요. 강성을 철만큼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비싸요. 그러니까 얘네는 그런 기술력은 다 있고 개발도 해놨는데 현대차가 그걸 써주냐 안 써주냐. 써주게 되면 뭐 전기차의 가격이 오르겠죠. 그거를 소비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싸움인데 개발은 다 했는데 양산이 안 되고 있다. 양산은 현대차의 의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도 전기차 가기 전에 직원 안 뽑는 거 아시죠? 생산지 직원 안 뽑고 정년 퇴직하면서 자연 감소분으로 공장 자동화를 해서 전기차 생산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벤더들이 다 그렇거든요. 에코플라스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다행히도 에코플라스틱은 좀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게 뭐냐면은 정년 퇴직 계속 시키고 있으면서 채용 안 하고 있거든요. 그 채용 안 하는 부분을 자동화로 돌리고 있는데 그렇게 때마다 영업이익률이 오르는 구조입니다. 그게 무난하게 되기 때문에 갈수록 이제 전기차 매출 늘어나고 인건비 비중이 줄어드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국내밖에 없나? 작년에 뒤늦게 미국 진출했는데 중국은 없나에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모비스가 먹었다. 모비스가 중국 법인을 빼고 팔았다. 서진오토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올해 바뀐 CEO는 올해 계시던 그냥 임원이 내부 승진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현대자동차의 관계가 중요한데 구매라든지 뭐 또 다른 쪽 부서에서도 계속 현대차에서 이제 오고 있기 때문에 또 이게 또 왜 정관유해처럼 또 현대차에서 와야 현대차에 뭐 비빌 언덕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BMW는 한번 그 범퍼를 공급하려고 개발했는데 현대자동차 눈치 보여서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오닉은 들어갔고 앞으로도 들어갈 거 계속 개발해놨고 향후에 지금 제일 큰 거는 이제 그 범퍼랑 콘솔인데 향후에 문짝 철판 그다음에 유리를 플라스틱 대체한 거 유리도 플라스틱으로 대체가 돼요. 미리 개발해 놨다. 그리고 어, 후드 트렁크까지도 다 해놨기 때문에 이게 좀 비싸지만 현대차 써주기만 하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이오닉 eGMP 현대차 eGMP 플랫폼이 아이오닉 다음으로 계속 이어지면 잘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실적은 제가 공정 공시도 있고 그다음에 제가 그냥 예측하는 거라서 이게 좀 어렵고 저는 약간 VIP의 영역이고 그다음에 또 추가적인 리서치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면 자회사까지도 봐야 되기 때문에 에코 하나만 되는 게 아니라 아이아랑 코모스까지도 같이 제가 또 리서치 들어가기 때문에 봐야 되고 일단 제가 오늘 얘기하고 싶은 거는 현대차 eGMP 수혜이면서 구조적으로 차량 경량화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고 그다음에 실적은 자회사만 빼면 나쁠 게 없다.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까지 하겠습니다.